네, 안녕하세요. 헌법 변경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서방 선진국에선 세계의 거의 유일한 직선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냈던 1987년 6월 항쟁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위대한 타협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음모의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신호탄을 올렸죠.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부터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포함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를 전략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목표는 뭐냐면 직선 대통령 중심제의 해체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자면 수구 기득권을 대표하는 신문이거든요. 그걸 리드하고 있고, 강천석 칼럼 개헌을 생각하자, 개꿈을 생각하십시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신호탄을 올릴 무렵에서 나경원이 이제 개발질을 했죠. 엄청 나대네요. 나경원이 나댄다. 뭐 같은 난가? 뭐 그러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해야 합니다. 개헌을 명분으로 윤석열 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 소리죠. 당대표 선출을 100% 당원만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당대표에 욕심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야 동훈아 너는 왜 자꾸 당대표 나올라 그러냐. 너는 아주 대권 후보로 좋아. 이번에는 그냥 굶고 바로 대권 후보로 그냥 가는 그런 직행 코스 타는 게 좋아.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해. 뭐 이제 한동훈까지 생각을 해주고 참, 네, 무슨 이게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인데 추악할 정도의 권력욕이죠. 권력욕입니다. 이런 사람을 참 그 국회의원에 뽑을 수밖에 없었던 동작구민 여러분, 정말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내각제는 이게 이제 무기력으로 가는 어떤 직행 코스입니다. 무기력 침체로 가는 직행 코스인데요. 이 인구 4천에서 5천만 이상 되는 서방 선진국 중에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나라 중에 역동적인 나라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영국 늙어서 이제 쉬어 꼬부라지고 있죠. 독일 정치인들은 전부 선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가의 지속성은 관료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관료 제도가 점점 더 비대해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일본 뭐 대대손손입니다. 독일 의회에 가서 저 푸틴이 연설한 거 보세요. 일본 이거는 저기 대대손손 완전히 의회 그 의원직까지 물려줘가는 여기도 똑같은 증상이에요.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표밭, 지역구, 선거에 이게 몰입돼 있어요. 의원들은 의원 내각제에서. 그러니까 국가 비즈니스는 국정 운영의 지속성, 일관성 이거는 관료 체제에 의존하게 돼요. 의원 내각제에선. 근데 관료는 사실은 무책임한 존재거든요. 관료는 자기 커리어 외에는 뭐 늘공 어공에서도 나오듯이 자기들은 늘 공무원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뭐 굉장히 훌륭하지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자주 써요. 우리 회사. 그게 이제 자기 정부 부처 혹은 자기 조직을 가리키거든요. 이 관료주의 폐해가 굉장히 심해지죠. 이탈리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이 되어버렸고요. 프랑스가 좀 특이한데 여기가 원래 의원 내각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의원 내각제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나라가 거의 거덜날 정도로 마비되고 난리가 났죠. 드골이 등장한 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는 의원 내각제의 폐해 때문에 생겨난 변형된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렇듯이 의원 내각제를 베이스로 한 나라 중에 제대로 이렇게 뛴 나라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좀 생각을 해보면 의원 내각제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각 지역의 맹주들이 모여서 지역의 파워맨들이 모여서 혹은 파워 위민들이 모여서
국가의 자치 조직을 꾸려나간다. 국가의 자치를 꾸려나간다. 국가 운영을 꾸려나간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의원내각제라는 건. 우리가 민주주의 하겠다 그랬을 때 가장 손쉽게, 가장 원시적으로, 가장 본능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이게. 그 결과 결국은 이게 지역구에 다 관심이 팔려 있으니까 이 기득권 파워맨들이 그냥 국정 운영은 관료를 통해서 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뭐 우리 김 의원 지역구의 사업에 뭐 예산을 1조를 배정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뭐 7천억을 배정해주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려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국가의 역동성이 증발하고 발전이 침체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영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의 브리스톨 출마 연설을 보면 이 사정이 조금 나옵니다. 이 버크가 그때 브리스톨에서 출마하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레프레젠터티브입니다. 즉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가적 이익과 저희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슈가 나오면 저는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국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해요. 200여 년 전에 이미.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표밭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니까. 그럼 국가 아젠다는 누구한테 맡기냐? 관료한테 맡겨.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짬짬이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거래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의원내각제가 이게. 이원집 정부제는 의원내각제의 변형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개헌이라고, 개라는 건 고칠 개자잖아요. 좋게 고친다는 뜻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 저는 싫어요. 헌법 변조, 헌법 변경, 헌법 납치, 헌법 농단. 변조, 변경, 납치, 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깝깝하죠. 예, 깝깝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직선 대통령 중심제의 유장한 역사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는 좀 특이합니다. 직선이에요.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죠. 근데 미국은 간선이죠. 이게 우리가 72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1952년 6.25의 산물이에요. 이거에 부산 피난국회에서 국가 리더십이 자꾸 이게 제대로 역동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을 하죠. 그래서 국회 쪽과 창조적 타협을 이뤄나요. 그 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의회에서 뽑는 의원 중에 한 명을 뽑는 간선 대통령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간선 대통령이었다고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 강력한, 전시의 강력한 지도자인 우남 이승만,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을 했고 상하 양원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토호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 막강한 토호 정치 세력들은 단원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비아냥거린다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발췌개헌, 발췌개헌. 위대한 타협이죠. 토호를 대표하는, 지역 맹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단원제를, 거기서는 단원제 주장을 수용을 했고, 걸출한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우남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을 해서 직선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한 20년 지배를 하죠. 유신까지, 1972년까지. 물론 5.16 때 이제 혁명 최고회의, 최고회의라 그러죠. 그때는 잠깐 아닙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신 이후로는 이제 직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죠. 고무거수기에 의한
간선 대통령 중심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5.18 때 구호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해라가 구호였어요. 5.18의 메인 구호가. 다른 또 하나의 메인 구호는 김대중 석방하라였고 6월 항쟁 때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투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5.18 6월 항쟁 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게 뭐 좌파가 이끌었던 무슨 공산주의자가 이끌었던 뭐가 이끌었던 간에 그들조차도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87년 헌법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겁니다. 빛나는 전통이죠. 네,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선에 뽑힌 막강한 대통령과 지역 파워맨 의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내각제는 원시적 본능적 행태의 민주주의예요. 뭐 우리가 자치해서 나라 꾸려가야지. 그럼 지역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들 모여서 합시다. 그거 거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얘기예요. 반면에 직선 대통령 중심제는 그렇게 모인 지역 파워맨들은 의회에 있고 전국 단위의 또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하는데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주고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그리고 사법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리 감독하고 뭐 이런 판정하고 시비를 뭐 이런 시스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직선 대통령 중심제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창조적 타협에 의해서 디자인된 제도예요. 인위적으로 디자인된 선진적 제도예요. 이게 그냥 민주주의 합시다 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예요. 이원집 정부제. 의원 내각제 하면 다 의원들이 고만고만하니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명함 하나 누구 채워서 외교 좀 담당하게 하고 그럼 괜찮겠어. 그래 그건 대통령이라고 한 명함 채우자. 그게 이원집 정부제고. 뭐 세계 유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건 제가 약간 과장이고 서방 선진국에서는 유일하죠. 특히 인구 4, 5천만 이상. 대만이 우리랑 비슷한데 대만은 뭐 국가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대만은 좀 워낙에 특이하죠. 대만은 이제 그러니까 1949년 이전부터 대만에서 살아온 사람들, 거기 대만은 중국인들입니다. 후지안성, 광동성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은 내성인인가 그렇게 부르죠. 본성인인가 내성인. 그리고 그 49년 중국 적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국민당이 이끌고 그 이제 외성인인가 뭐 그렇게 부르죠. 거기서는. 예.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일단 처음 일어난 일이 한 2만 명 학살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한 반세기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죠. 반세기 이상을.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해보죠. 거의 굉장히 극악무도한 정치 체제였어요. 장개석 정치 체제는. 그래서 이 대만에 그런 게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대만은 조금 제가 열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특히 대만 또 인구 규모도 작고 인구 4, 5천만 이상의 서방 선진국에서 그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걸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게 이제 이 대통령과 의회가 팽팽하게 긴장을 시켜서 견제를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한번 의회에서 버퍼링이 돼요. 안전장치가 걸러져요. 또 의회가 뭐 종중 뭐 종북이 장악을 해도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또 한번 걸러지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항상 긴장돼 있긴 하지만 그 긴장을 통해서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 반공이 약화된 걸로 생각하면 87년 이후에 망했어야죠. 예, 그 반공이 약화된 걸로 생각을 하면. 근데 특히 90년대 들어서 망했어야지.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사회가 고도화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친북 성향의 대통령이 돼도 시스템은 또 계속 가요. 나라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를.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그 특이한 그 제도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 예, 그 6.25 와중에서 그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희한한 케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요. 너 인디펜던트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무당파,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고 공화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거 3, 40%안 나옵니다. 나 민주당 성향이야, 나 공화당 성향이야, 딱 갈리지. 이 무당파가 3, 40%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치 안전판 역할을 해줘요. 이 우리 그 이른바 부동층이라는 게. 이 부동층이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종북 종중 정당도 친중 친북 정당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 배가 불러 터져 갖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머리는 좀 이상하게 안 도는 국힘 같은데도 끊임없이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3분의 1씩이나 이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안전판이 존재하게 된 것도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라는 이 87년 헌법 체제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제는 백모가 뭐 최초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체제인데 이거를 왜 의원 내각제 혹은 그 변형인 의원 집정부제로 바꾸자고 조선일보나 이런 자들은 댕댕거리냐, 치밀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들의 로망은 뭐냐면 메이저 언론과 여의도가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 여의도 공화국이에요. 저들의 로망은. 이 저들 입장에서는요, 이 역동적인 대통령 리더십은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뒷골 땡기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지. 우리 잡아 조질 수도 있다. 막 가는 말로. 별별 걱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는 특히 이 대통령 중심, 그러니까 이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빠개버리겠다라고 아주 단단히 전략적인 목표를 세운 걸로 봅니다. 간천석 의원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조선일보나 이런 수구 기득권의 바람대로 의원 내각제 혹은 의원 집정부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정체하죠. 의원들끼리 짬짬이해서 나눠먹고 그걸 또 조선일보는 요번에 3명이나 박았잖아. 그 핵심 자리에. 예, 서초울, 송파갑, 비례 10인가 비례 13번. 예. 그래서 메이저 언론이 뒤에서 끈 당기고 이런 상태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정체하죠. 그러면서 천천히 혹은 빠르게 중국 영향권으로 표류합니다. 이 중국 영향권으로 왜 표류하게 되냐? 한미동맹이 약화돼요. 한미동맹은요. 동맹은 부담스러운 거고 말하자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트럼프 보세요. 표 어떻게 한 표라도 더 벌어보려고 한미동맹 쥐고 흔들고 그런 기풍이 내려가서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은 입에서 입 터진 대로 아무 소리나 다 주워 섬기잖아. 그러니까 동맹은 굉장히 냉철한 전략적 각오와 결심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해요. 한미동맹은.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거 나한테 표에 도움 안 되는데 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 부담을 안 질라 그래 오히려. 국가 아젠다니까. 나한테는 지역구 아젠다가 중요하고 지역구 예산이 중요하고 그걸 거래하고 밀당을 하는 그 여의도 게임이 중요한 거지 국가 아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이 약화될 거라고. 그리고 나라의 리더십은 정체되고 그럼 결과는 어디로 가겠냐고요. 동맹은 약화되고 리더십은 정체되고 결과는 뻔한 거지. 친중으로 가는 거죠. 중국 영향권으로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음모예요. 87년 헌법 체제를 흔들겠다는 게. 이 좋은 걸 왜 흔들어? 예. 이 87년의 헌법 체제는 굉장히 훌륭한 그 위대한 타협이죠. 자 보세요. 80년 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아주 성숙하게 합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졌었다면 어떻게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튀어나오냐고. 셋이 다 동상이몽한 거거든. 셋이 다 동상이몽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87년 이후에 그 당 셋이 각각 정당 만들어서 치고받는 체제 나왔었잖아. 88년 이런 때. 그러니까 이 셋이 다 동상이몽을 하는데 우리가 80년이라는 게 카터 체제에서 레이간 체제로 이행하는, 그리고 이란 혁명 때문에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예요. 레이간 체제 들어서선 그럼 바로 좋아졌냐? 아닙니다. 레이간 체제 때 미국의 우대금리가 17%인가 18%까지 오르지 않았나? 최상등급의 기업에 내주는 금리가, 대출 금리가 17, 18 그런 고리대 금리를 했어요. 지금 5.5%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5.25%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는 침체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진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를 경제를 버르장머리를 잡아버리겠다. 그래서 레이간 때 긴축을 했죠. 돈을 안 풀었죠. 시장에,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그냥 금리가 그냥 하늘 높이 솟았죠. 완전히. 금리를 올렸죠. 그때. 네. 금리 올렸습니다. 엄청 올렸습니다. 자, 이러면 미국이 금리가 17, 18%를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건 81년부터 그렇고요. 80년까지는 제2차 오일 쇼크의 땅콩 농장에서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 할 때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신군부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이 그럴만도 하다. 삼김이 전부 동상이몽으로 이런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는 거는 염두에 안 두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해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이상하게 갈 것 같으니까 군부가 치고 나온 거라고요, 저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신군부가 뭐 만세냐 다냐? 아니죠. 헌정 중단인 건 맞지. 중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화라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그 천병을 그 뭐 주사파를 들고 했던 무슨 레닌주의를 들고 했던 천병을 청년 학생이 섰고 그걸 넥타이 부대가 밀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엮여갖고 결국 민주화의 주요 구호가 뭐냐? 대통령 직선제, 직선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게 87년 6월 항쟁의 핵심 구호잖아. 그리고 그게 그로부터 7년 전인 광주 때의 핵심 구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타협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럼 87년에 그 87년 헌법 체제라는 건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거죠. 영국 명예혁명의 타협이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명예혁명 때. 근데 무혈혁명이라 그래. 왜 무혈이야? 왕가의 목을 자르지 않았거든. 왕이 뒤바뀌면서 먼저 번 왕의 목을 자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무혈인 거예요. 그래서 명예예요. 순하게 왔다 그래서. 87년까지 이르는 80년대 우리 숨진 사람 다 해봐야 명예혁명 때, 이른바 무혈혁명 때 숨진 사람의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무혈 명예스러운 위대한 타협이에요. 87년 헌법체제라는 게. 근데 그걸 헌시작처럼 버려? 아이고, 배우자를 버리세요. 아들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세요. 차라리.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왜 이런, 참,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길한 게 뭐냐면 문재인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때 헌법 변조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일개 수석 비서관이 헌법 변경안을 들고 나와서 읽었죠. 조국이가 그 말이 됩니까? 일단 참나. 그때 실패했죠. 이유는 뭐냐?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자유한국당이겠죠.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쪽이 달랐어요. 지향점이 달랐다고요. 이 문재인이 대표하는 친중 친북 진영은 중앙정부 해체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이에요. 지방분권주의라는 건 저는 헌법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알아. 근데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헌법학자 중에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참 대한민국 지식인들 문제 많습니다. 정말 문제 많아요. 그런 용어는 없어요. 지방분권이 좋다. 그거 절대선이다. 그렇게 밀고 나가면 마지막에 뭐가 되냐. 각자의 집에 애들마다 자기 방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 여기는 지방분권의 영토입니다. 김말동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마다 지방분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중앙정부 해체거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집어먹기 편하게 이제 그 나라를 마탱이가 가게 만드는 그런 음모죠. 반면에 이제 조중동이 대표하는 수구 기득권은 중앙정부 해체는 아니에요. 여기는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둘이 개헌에 대한 접점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지. 지금은 세계가 2022년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차이나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중 친북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 기대고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친중 친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타락 글로벌리즘에 함몰돼서 중국 사랑에 탐닉하고 있을 때에 꽃을 핀 거예요. 친중 친북은. 그전에는 그런 게 꽃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전체 구도가 잡혀가면 친중 친북은 이제 목숨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요? 제가 보기엔 목숨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선거는 이겨놨으니 더 죽을 자리 들어간 거지. 그래서 친중 친북 진영이 의원 내각제 헌법 변경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의원 빠찌의 무게를 높이면 빠찌를 단 자가 옹호하는 자들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87년 헌법의 소중함. 이것이 정말 위대한 타협이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6.25까지 있다. 뿌리는 6.25 때의 우남이승만, 박정희의 경제발전.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런 희한한 제도를 계속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및 6월 항쟁, 그리고 신군부가 그것을 선선히 받아들인 위대한 타협. 이런 것들이 87년 헌법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가. 그리고 빛나는 전통입니다. 인구 4, 5천만 이상의 서방 선진국 유일의 직선 대통령 중심제고 의원 내각제나 그 변형인 이원 집정부제를 가는 경우에 국가가 정체하고 골로 가게 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우리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영역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